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를 깨닫기 전에 뭘 먼저 깨달으실 거냐면요.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었구나. 근데 이걸 깨닫는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주는 그 만족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게, 은행에서 주는 이자라는 건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은행에 넣어놓고 앉아있다는 건요,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직장에 계시면서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직장이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쉽게도 자기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고 계셔요. 언제 느끼게 되시냐면요,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저도 대한민국에서 남들이 좀 부러워한다는 직장에 있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게, 나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아니, 회계법인을 그만두면 뭘 할 거냐고. 저희는 그런 안전장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플랜 B라는 걸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직장은 절대 저희한테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의 대가를 줘요. 네가 안전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것만 채워주면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평소에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사태가 터진 다음에 기존에는 꿈꾸지 못했던, 기존에는 감히 시도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뭐가 드러날 거라면요,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오지 않아도 우리 회사가 돌아가네. 반대로 내가 굳이 회사에 가서 앉아있지 않아도 회사는 돌아가네. 수익 활동이 되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시스템 수익을 만들기 전에 첫 단계가 뭐였냐면 제 몸값을 높이는 거였거든요. 시간당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뭐 했냐면 제 투입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랬어요. 굳이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비부가가치적인 것들을 제거를 해 나가다 보니까 몸값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는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고 나면 인생에서도 많은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 과정은 되게 위험해 보였지만 저는 지금이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사태가 돌던, 아니면 내가 이동을 할 수 없게 되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던, 심지어 제가 병상에 누워 있더라도 저희 식구들은 이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저희 집은 현금 흐름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느끼는 안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저희 아들이 15개월 돼가지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는데 불안해요. 이것저것 만지고, 어제도 테이블이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울타리에 가둬놓는 거예요. 아이가 위험할 때 가두는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좀 막아놓으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그게 안전일까? 그러면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났을 때는, 언젠가 벗어나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텐데, 뭐가 위험한 건지 판단하지 못하고 진짜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안전은 뭐냐면요, 창문 열어놓고 저희 둘째를 밖에서 이 데크에서 걸어다니게 하고 잔디밭에 뛰어다니게 하거든요. 저 데크에서 잔디밭으로 어제도 떨어져가지고 부딪히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내가 아이에 대해서 쟤 내놔도 이제 지가 알아서 조심해, 지가 알아서 위험한 거 피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진짜 안전이라고 봅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놓여있는 안전, 누가 나한테 주어진 안전이 있어요. 회사가 나한테 제공하는 그 안도감, 회사가 나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들, 그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울타리를 쳐준 거라고 봐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과거랑 달라진 게, 예전에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한 10년만 더 살면 됐어요. 60에 은퇴해서 기대 수명이 7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은 더 빨라졌고요. 나간 다음에 지내야 되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현재 울타리 안에 머물러 계시더라도 울타리 바깥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야지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인, 우리 가족 모두의 진짜 안전이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진짜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진짜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조금 부딪혀보고 넘어져보고 해봐야 되는 거구나.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아마 읽고 나서 처음에는 오히려 더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를 깨닫기 전에 뭘 먼저 깨달으실 거냐면요.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었구나. 근데 이걸 깨닫는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야지 진짜 자신이 안전한 곳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그리고 나서 5년, 10년 실행을 하고 났을 때는 그때 그걸 깨달았던 게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됐고 진짜 잘했던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작은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저한테 정말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